오늘은 이마 필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러라는 거는 뭔가 시멘트처럼 채우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필러를 하니까 이마 필러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구별할 게 전체적으로 넣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넣는 건지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마가 이렇게 있어요. 이마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나 이 하부 쪽, 뭐 눈 위에 꺼짐이나 이런 쪽만 부분적으로 넣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 면을 통째로 넣는 건지가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분적으로 넣는 거라면 이거는 저는 부분 마취로 국소 마취로 하고요. 뭐 캐뉼라 2개 또는 3개 구멍을 뚫어서 부분 마취로 가능해요. 그런데 또는 뭐 바로 주사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넣을 때는 저는 보통 수면 마취를 해서 하고, 이때는 부분적으로 할 때는 외산 마취도 많이 외산 필러도 많이 쓰지만 전체적으로 넣을 때는 그냥 국산 필러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해결하냐에 대한 거고, 이마 필러를 하면 시간이 지나서 꺼질 수 있거든요. 1, 2년 지나서. 그러면 일단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충해 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 필러를 할 때는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필러를 했다면 자꾸 채울 1, 2년 지나서 꺼졌을 때 채울 용의가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이와 상반되는 게 옛날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이마 실리콘 보형물. 요즘엔 거의 없어졌죠. 거의 안 하니까 빼면. 이마에 지방 이식이 있어요. 근데 지방 이식이 참 좋은 수술이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제거가 안 됩니다. 이마 필러는 꺼져버리는 게 단점이라면 이마 지방 이식은 과하게 넣었을 때 제거가 안 되는 게 단점이라서 날이 갈수록 좀 적게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받을게요. 국산 필러와 외산 필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국산도 국산 나름이고 외산도 외산 나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외산 필러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였고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고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비싸야 되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 있는 필러들은 사실 종류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은 엄청 승인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계열의 의료 제품들은 수백 종류, 수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중에 뭔가 하나를 갖고 와서 외산 중에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만약 외산을 쓴다면 유명한 제품을 쓰는 걸 권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비덤, 레스틸렌 그런 쪽들이 좀 유명한 녀석들이고요. 국산에서도 국산 중에서도 좀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 굳이 직접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외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녀석과 국산 중에서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녀석을 비교하면 아직은 외산이 조금 더 부작용이 적고 조금 더 오래 가고 그 모양 유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외산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필러는 그렇지만 제가 보톡스를 쓸 때는 외산 보톡스를 거의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국산 보톡스를 맞고 환자분들에게도 국산 보톡스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필러의 경우에는 아직도 기술 차이가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금은 생각합니다. 시술 후 이마를 부딪혀서 특정 부위만 꺼졌는데 녹이고 맞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맞아도 되나요? 시술 직후의 상황이라면 사실 그거는 몰딩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술 받은 병원에 한번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술하고 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꺼졌다면 그냥 부분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직접 주사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이는다고 하는 게 그 부위만 녹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쪽만 녹였어요. 그럼 이쪽 일대가 다 녹았어요. 그럼 여기만 새로 하게 되면 약간 모양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거면 다 녹여야 되는데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마 필러도 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무슨 용량을 소개해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마 필러에.
그냥 뭉뚱그려서는 3에서 4cc 정도라고 하면 되고, 저는 대부분 3cc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필러 맞고 울퉁불퉁해졌는데 몰딩 받으면 괜찮아질까요? 몰딩이 예전에는 꼭 그 비기, 뭐 전가의 보도, 막 이게 막 끝판왕 아이템 이런 것처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요즘에는 몰딩 자체도 약간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울퉁불퉁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몰딩으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 피부에 너무 가깝게 놓아져 있거나 뭐 여드름이 난 것처럼 뽕뽕 뚫려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녹이고 새로 시술 받는 걸 추천드려요. 주름도 있고 이마도 꺼졌는데 필러와 지방 이식 중 어떤 것을 추천하나요? 사실은 지방 이식은 이럴 때 장점이 있어요. 나는 얼굴 전체에 살이 없어 전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지방 이식이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 이식은 제거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방 이식이 과교정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부위가 이마, 그다음에 턱끝, 요즘엔 잘하잖아요. 코도 잘 넣어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위거든요. 과하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내 거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녹는 필러 사용하니까 녹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원할 때 언제든지 주사로 바로 녹일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러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얼굴 전체에 뭐 너무 살 빠진 느낌이 나고 피부가 얇고 너무 얼굴이 퀭하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텐션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활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럴 때는 줄기세포의 힘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지방 이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